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먹는 하얀 쌀밥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 쉽게 혈당을 올리고 체중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어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겐 늘 고민거리였죠. 당뇨 관련 영상을 보면 꼭 쌀밥 먹지 말고 현미밥이나 잡곡밥 먹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흰 쌀밥을 포기하지 않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도 고실고실한 쌀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쌀밥을 지을 때 단 한 가지 재료만 더해도 오히려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을 실천한다면 당뇨식으로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를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밥을 더 건강하게 똑똑하게 바꾸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재료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무슨 소리지? 밥에다 올리브유?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그래도 영상 끄지 말고 잘 들어봐 주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한 식재료로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올리브유는 지중해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핵심 식품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항산화 성분도 많아 전 세계에서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올리브유를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한 숟가락만 넣어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혈당이 쉽게 오르는 흰 쌀밥을 먹을 때 함께 사용하면 밥의 성질 자체가 달라져 오히려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착한 밥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저항성 전분은 일반적인 전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쌀밥을 먹으면 그 안의 전분은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항성 전분은 소화효소에 저항해서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장까지 내려가서야 비로소 장내 미생물에 의해 서서히 분해되는데요. 이 과정이 오래 걸리다 보니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되고 포만감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또한 흡수가 덜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량도 줄어든 효과가 있죠. 즉, 같은 밥을 먹더라도 저항성 전분이 많은 상태에서는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과식을 막아주는 포만감도 더 오래가며 칼로리까지 낮춰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저항성 전분이 많은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찬밥과 푸른 바나나입니다. 그렇다면 밥을 지을 때 올리브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쌀을 씻고 밥을 짓기 직전에 쌀 한 컵 기준으로 올리브유 1에서 2티스푼 정도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기름이 들어가면 밥이 이상해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밥맛도 훨씬 윤기 있고 고소해지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오히려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항성 전분의 효과를 더 높이고 싶다면 밥을 지은 후 바로 먹지 마시고 한번 식혀서 드셔보세요. 구체적으로는 밥을 지은 뒤 냉장고에 6시간 이상 넣어두었다가 다시 데워 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밥 속의 전분 구조가 변하면서 저항성 전분이 더욱 많이 생성됩니다. 이에 관련해 실제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는데요. 한 연구팀이 당뇨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 그룹은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밥을 지은 뒤 냉장 보관했다가 다시 데운 밥을 먹게 했죠. 그 결과 냉장 보관 후 데운 밥을 먹은 그룹의 식후 혈당 상승폭이 훨씬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밥을 먹었는데 단지 식히고 다시 데웠다는 이유만으로 혈당 반응이 달라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밥을 빠르게 식히기 위해 냉동실에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냉동 보관은 저항성 전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냉장실에 넣어주셔야 하며 8시간 이상 보관 후 전자레인지에 가볍게 데워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유가 없을 경우 꼭 이 제품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식물성 오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참기름,
콩기름,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고 저항성 전분의 생성에 도움이 되는 기름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음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는 쌀밥이 당뇨에 나쁜 음식이라는 인식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한번 밥을 지어보세요. 건강한 식사, 생각보다 훨씬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미밥을 훨씬 더 맛있고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미는 당을 조절하는데 정말 좋은 곡물로 알려져 있지만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식감이 꽤 거칠고 퍽퍽해서 매일 먹기엔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도 예전같이 않다 보니 몸에는 좋은 걸 알면서도 손이 잘 안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거친 식감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밥을 지을 때 소주를 조금 넣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밥에 소주를?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술을 넣으면 왠지 밥을 먹다가 취할 것 같고 아이들이 먹다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소주는 물보다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밥이 끓기 시작하는 시점이 빨라지고 덕분에 현미가 가열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미가 더 깊숙이 익고 결과적으로 훨씬 부드럽고 찰진 식감의 밥이 완성되는 거죠. 건강한 곡물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맛이 없으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을 활용하면 영양과 맛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밥맛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실제로 농촌진흥청 산하의 식량과학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현미밥을 지을 때 물과 함께 소주를 넣으면 일반적으로 물로만 지은 밥보다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의 함량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며 심지어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다시 말해 소주를 넣고 지은 현미밥은 식감뿐 아니라 건강에도 더 유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용하는 소주의 양은 쌀 한 컵 기준으로 한 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술 냄새가 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밥을 짓는 동안 높은 열로 인해 알코올은 모두 날아가 버리고 남은 건 부드럽고 찰진 식감뿐입니다. 그동안 거친 식감 때문에 현미밥을 포기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소주 한 잔으로 밥맛도 살리고 건강도 지키는 똑똑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밥을 조금만 바꿔도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느끼게 되실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재료는 강황입니다. 아마 강황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카레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카레 특유의 노란색을 만들어내는 주요 성분이 바로 이 강황입니다. 하지만 강황은 단순히 요리에 색을 더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도 전통의학, 특히 아유베르다에서 약재로 사용돼 왔고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을 위한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타임지에서도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강황을 선정한 바 있을 만큼 그 가치는 이미 입증된 셈이죠. 그렇다면 강황이 왜 그렇게 건강에 좋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커큐민은 강황 속에 들어있는 황색 색소로 체내에서 다양한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혈당을 조절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커큐민은 이 식후 혈당의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 매우 유익한 성분이죠. 일부 연구에서는 커큐민이 당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신장 손상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커큐민은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그냥 섭취할 경우 체내 흡수율이 아주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흡수율이 고작 1, 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섭취해야겠죠. 다행히도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여기에 더해 흑후추를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흑후추 속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피페린이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무려 20배 가까이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활용해 밥을 지을 때 강황을 넣어보는 겁니다. 쌀 한 컵 기준으로 강황 가루는 한 티스푼 정도 넣어주고 들기름도 한 티스푼 정도 함께 넣어주세요. 그리고 흑후추는 아주 소량 3분의 1 티스푼 정도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향이 강해질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든 강황밥은 그냥 먹는 쌀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재료가 모두 구하기 쉬운 것들이라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보조제나 건강기능식품 없이도 우리가 매일 먹는 밥